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전복 사고가 난 낚시어선 무적호의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해경은 수색 범위를 더 넓히고 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화물선과 인양한 무적호를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집중적인 수색 활동을 펴고 있지만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2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태우는 가족들은 철저한 수색을 당부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지 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 배들이라도 지원 받아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고. 해경은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비 업무와 병행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항공기 순찰도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측에서 더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기간은 일단 최대한 늘려서 하도록 하고. 또 수색 범위를 가로 74km, 세로 56km로 넓히고 함선 42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했습니다. 해안가 수색은 육군이 맡았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약 110km 떨어진 통영시 미륵도 해변입니다. 실종자 수색 범위는 해상은 물론이고 육지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전남권 새우잡이어선 25척도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저인망식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여수항으로 예인한 무적호를 인양하는 대로 충돌 부위를 정밀 확인할 계획이고 통영항에 있는 화물선에 대해서도 잠수부를 동원해 선박 밑바닥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화물선 항해사를 입건한 데 이어 선장과 조타수, 기관사를 불러 사고 과정과 30분가량 늦게 신고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무적호의 VPS, 즉 자동어선 위치 발신 장치 분석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VPS만 나오면 확인돼버립니다. 투명 안전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업을 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무적호 VPS 분석은 불법 조업 여부와 충돌 전후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충돌 사고 수사의 막바지 단계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차향보다 커피향이 친숙한 시대죠. 그래서 진주가 차 문화의 발상지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진주의 차인들이 진주를 한국의 차 문화 수도로 선포하고 차 생활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윽한 차향을 음미하기까지 그 과정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산 정경용 선생님의 말씀에 차를 마시면 흥한다 했거든. 술을 마시면 망한다 했어요. 진주는 우리 차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진주의 차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난 1981년 진주 촉성로에서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자긍심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인들은 한국차 문화수도 진주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진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한국차 역사문화관과 차생태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문화만큼은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주에서 차문화 역사관이 건립되어야 되고. 차생활 운동도 본격화합니다. 술잔 대신 찻잔으로 건배하기가 대표적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찻잔 건배를 하는 것이죠. 원뜻은 그냥 차 문화를 어쨌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차향보다 커피향이 친숙한 시대, 차인들은 차 한 잔에 담긴 가치와 마음가짐이 진주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초계면 사랑의 열매 73만 5천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덕동마을과 진전면 거랑마을 청년의 회원 일동, 사천시 사천읍 써니 선술집에서 각각 30만 원씩, 합천군 가야면 해인 양돈과 사천시 버령동 송림 프라자 주민 일동께서 각각 20만 원씩, 통영 동백 재가 노인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15만 원, 합천군 가야면 소리마실 난타 동아리, 합천군 가야 농협협동조합 직원, 합천군 가야면 청년회 회원 일동께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셨습니다.
합천군 초계면 토속 황토 한우 강민선임, 발전협의회 이사열 회장과 회원 일동, 창원시 마산하포구 덕동마을 여성노인회, 덕동마을 남성노인회, 사천시 버령동 설아벌 맨션 가동 주민께서 각각 10만 원씩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결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직위원장에 조혜진 전 국회의원을 선발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유승민계로 분류돼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으며 2017년에는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탈당했습니다. 창원시 봉암유원지 예식장 건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은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취지나 수사할 만한 근거가 고발장에 담겨 있는지를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9일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을 추진한 명신개발 대표와 전현직 창원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 제보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자체 조사반을 경남개발공사에 투입해 감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8대를 봉인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가 신입사용 채용 때 시험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전 국회의원 운전비서와 군의원,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도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직원들의 실명으로 작성된 내부 고발 자료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반퐁 파워컴퍼니와 카안 호아 지역에 5,12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립과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9월까지며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3.53%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함양군은 지역 내 13개 초등학교의 2019년 취약 아동은 260명으로 2015년 이후에 줄어오던 초등학생 취약 아동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귀농과 귀촌으로 젊은 층이 꾸준하게 유입된 데다 최대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 부담금 지원과 같은 시책들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함양군이 파악했습니다. 함안군은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함안 출신 독립유공자인 대암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억 원을 비롯해 모두 24억 원이 투입되는데 함안군 군부면 옛 군북 역사 일대 지상 2층의 기념관과 기념비 전망대, 주차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편 1883년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뒤 몽골로 건너가 의술을 펼치며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다가 1921년에 암살된 독립운동가입니다. 어젯밤 9시 17분쯤 진주시 명선면의 한 버섯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개 동과 버섯 종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42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해 1시간 40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건물 잔해에 남은 불씨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잔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50억 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합니다. 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 장비 임차료,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기자재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10일 롯데몰 진주점에 스타트업 제품 전용 홍보관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홍보관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스타트업 제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판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